여러분 안녕! 우리 초등학교 6학년 5단원 선생님이 설명해주기로 했지? 그래서 5단원 여러가지 그래프를 만점왕으로 설명을 할 거니까 만점왕 책 있는 친구들은 같이 책을 펴고 선생님이랑 같이 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책에 대한 부분들 띄워줄 테니까 선생님이 표시하는 대로 같이 표시하면서 선생님 따라와주면 너무 좋겠지? 같이 한번 찬찬히 봅시다. 5단원 여러가지 그래프예요. 단원 학습 목표 한번 볼게요. 자료를 그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체크하세요. 자료를 그림 그래프, 네모,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나타낼 수 있는 체크, 띠 그래프를 알고 표를 보고 띠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띠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3번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나타낼 수 있는 원그래프, 네모 원그래프를 알고 표를 보고 원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첫 번째 뭐라고? 띠그래프 나타낼 수 있어? 두 번째 원그래프 나타낼 수 있어? 세 번째 그래프를 보고 해석할 수 있고 여러가지 그래프의 종류와 특징을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프가 여러가지지. 지금만 배운 것만 해도 우리 띠그래프, 원그래프 또 나오고 막 막대 그래프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비율을 알고 있어? 백분율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분의 뭐였어요? 그 해당 경우의 수였죠. 맞아요. 그리고 백분율은 뭐예요? 백분율은 전체분의 경우의 수를 곱하기 100을 해줘서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걸 뭐라고 한다? 백분율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우리 배웠었어요. 그쵸? 비와 비율에서 했던 부분이야. 앞에 있는 부분 다시 모르겠으면 다시 돌아가서 봐주면 좋겠다. 첫째 장 넘어갑시다. 개념 1. 그림 그래프 체크.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어 볼까요? 라고 했어요. 그림 그래프 첫 번째 나오는구나. 표를 봐야지 그림 그래프로 나타낼 거 아니야. 그치? 기본적인 표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들이 뭐다? 그림 그래프로 한눈에 볼 수 있게 편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봅시다. 왜 돼지가 나와? 그치?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 볼까요? 표를 보고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 봅시다. 가 마을에서는 돼지수가 459마리고 어린 값수로 해서 1의 자릿수를 올림했네요. 5, 6, 7, 8, 9는 뭐야? 올림이죠. 1, 2, 3, 4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림, 없애버리는 거. 그걸 뭐라고 하죠? 세 글자로? 반올림이라고 합니다. 그쵸? 5 이상의 숫자는 뭐라고? 올림하고 1, 2, 3, 4는 버림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반올림을 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에서 9는 어떻게 돼요? 올리면 올라가고 나에서 385는 5 이상이니까 5 올려서 390마리라고 해주고 296은 어떻게 돼요? 6은 올림해서 300마리라고 해주고 334는 4다. 그럼 어떻게? 내림해서 지움해서 330이라고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림 그래프는 어림값을 일단 구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이제 그릴 건데 어떻게 그릴 거냐면 돼지를 크게 그린 것보다 100마리, 돼지 조그맣게 얼굴 조그맣게 그린 것보다 10마리라고 우리는 약속을 한 거야. 그리고 옆에다 적어줄 거야. 어떻게? 요 밑에 봐봐. 밑에 봤을 때 돼지 머리 크게 그린 건 100마리, 조그만해 그린 거는 10마리라고 그릴 것이다 라고 밑에 표 밑에다가 이제 그림 그래프 밑에다가 적어 놓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그릴 때 가마을이 어떻게 돼요? 459마리였잖아. 459마리였는데 이거를 올림해서 460마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00마리를 의미하는 머리 큰 돼지는 몇 개 그려야 되는 거야? 100마리? 400마리니까 하나, 둘, 셋, 4개 그려주고 그 다음에 60마리에 대한 10마리에 대한 얼굴 조그만한 돼지는 어떻게 6개를 옆에다 그려주면 되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100마리를 의미하는 큰 머리를 먼저 그려주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큰 거 작은 거 하면 보기가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큰 머리 돼지를 먼저 4개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땡땡땡땡땡 6개를 그려준다 라고 우리 서로 약속하자. 하나만 더 볼까요? 나는 어떻게 돼요? 돼지 수마리가 385마리이기 때문에 어림값으로 하면 390마리가 되었죠? 그러면 머리 큰 거 몇 개? 3개 먼저 그리고 10마리짜리 몇 개? 9개를 그려줬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되었네요. 그럼 다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올림해서 300마리 됐는데요. 그러면 머리 큰 거 3개만 그리나요? 네, 머리 큰 거 3개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볼게요.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 머릿수만 봐도 어디가 제일 많아? 머릿수가 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네요. 그래서 대지수가 가장 많은 말을 가말이라고 하고, 머릿수가 가장 작으면서 작은 말은 어떻게 되지? 딱 봤을 때 다말이구나 라고 할 수 있어. 여기서 중요한 거 체크, 밑에 네모 체크하세요. 별표, 자료를 표로 나타내면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습니다. 자료를 그림 그래프로 나타나면 지역별로 많고 적음을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표로 나타내면요, 1의 자릿수까지 다 알 수 있었어. 가말은 459마리, 나마리는 385마리 이렇게 했었는데, 그림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10의 자리까지만 나타내기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 지역별로 많고 적음은 대충 가늠할 수 있다. 한눈에 볼 수 있다. 라는 거. 한눈에가 그래프의 제일 키포인트다. 이거입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옆에 문제 풀어주세요. 네, 뒤로 갈게요. 그러면 2번, 개념 2번. B그래프를 알아볼까요? 이번엔 그림 그래프에 넘어왔네. D그래프. D그래프 옆에다가 뭐라고 적을까요? 백분율이라고 적어주세요. 백분율. 퍼센테이지를 알아야지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D그래프를 알아보기. 좋아하는 운동별 학생 수에서 축구 7명, 야구 6명, 농구 4명, 기타 3명, 합계 20명이에요. 됐어요? 그랬을 때 체크합시다. 백분율을 구하여 표로 나타내기. 백분율 세모. 조사한 전체 학생 수에 대한 뭐뭐에 대한 세모, 뭐뭐로 뒤로 가고 분모로 가야 된다 그랬죠? 그럼 전체 학생 수가 위에다가 써서 분모, 그리고 운동별 학생 수 분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백분율로 표현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전체 학생 수 분의 학생 수, 운동별 학생 수 곱하기 100이보다 백분율 퍼센테이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쭉쭉쭉 구해놨네요. 그랬더니 축구는 20명 중에 7명이 했고 곱하기 100을 했더니 35%, 야구는 20명 중에 6명이 해서 곱하기 100 했더니 30%, 농구는 20명에서 4명을 선택했으니까 20분의 4 곱하기 100을 해서 20%, 기타는 20분의 3 곱하기 100 해서 15% 이렇게 됐다. 맞아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다 더하면 몇 명이 나와야 되니? 20분의 20, 100%가 나와야 되는 거죠? D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퍼센테이지를 다 더했을 때 100%가 되어야 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볼게요. 축구가 가장 많아요. 35%, 야구는 30%, 농구는 그 뒤로 20%, 기타 15%. 최종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 달성됐네요. 그러면 이거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돼지도 우리 그림 그릴 때 머리 큰 거부터 그렸잖아. 그치? 우리 D그래프도 그림 그래프처럼 퍼센테이지가 많은 것부터 먼저 그리기로 합시다. 됐습니까? 그래서 축구가 35%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야구요. 그 다음에 농구고요. 그 다음에 기타입니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맞춰서 0%부터 100%까지 D그래프를 완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축구, 야구, 농구 그렇게 D에다 그냥 적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다가 몇 퍼센트인지도 꼭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축구 35%, 야구 30% 이런 식으로 옆에다 적어주시는 게 D그래프 완성도가 훨씬 더 높아요. 밑에 볼게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D 모양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를 D그래프라고 한다. 네, 좋아요. 옆에 별표 체크하세요. 옆에 조그만한 거 보시면 조그만한 점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밑에 백분율의 합계는 항상 100%입니다. 됐습니까? 백분율의 합계는 항상 100%. D그래프에 있는 퍼센테이지 다 더하면 몇이 돼야 된다? 100%가 돼야 된다. 밑에 볼게요. D그래프는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눈에 쉽게 체크. 어떤 그래프든 왜 그래프를 그려? 라고 하면 어떤 자료가 있을 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내가 보기 편하게 만들려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혹은 내가 사장님한테 보여드릴 때 사장님이 보시기 편하도록 내가 정리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딱 보여드리면 이번에 실적이 올랐구만 딱 알 수 있도록 그래프를 그리는 거라서 어떻게 한다?
그래프는 한눈에 보기 쉽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큰 것부터 정리해 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밑에 볼게요. B그래프 나타내는 방법이 여기서 중요해요. 선생님, 이 항목 다 퍼센테이지를 다 더했는데요. 선생님 105%가 나왔어요. 이거는 땡,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 구한 거예요. 다시 구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 농구, 야구, 축구, 기타 다 더했는데 100% 나왔어요. 네, 그건 너무 잘 구하신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밑에 볼게요. 자료를 보고 항목의 백분율을 구한다. 첫 번째. 두 번째, 합계가 100%가 되는지 확인한다. 100%가 돼야 된다. 두 번째, 각 항목들이 차지하는 백분율의 크기만큼 선을 그어서 나눕니다. 네 번째, 각 항목과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 항목을 적어주시고 그 밑에다 백분율을 적어준다. 5번, B그래프의 제목을 쓴다. 뭐라고? 좋아하는 운동별 학생 수. 이렇게 딱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B그래프까지 했고요. 원그래프 한번 갑시다. 원그래프를 알아볼까요? 이제 원도 마찬가지예요. D그래프는 D로 이렇게 길게 나타낸 거라면 원그래프는 동그란 거에서 피자 모양처럼 자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40% 먹고 너는 20% 먹고 너는 10% 먹고 너는 얼마 먹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백분율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라고 선생님 방금 말했잖아. 선생님이 40% 먹고 너가 20% 먹고 너가 10% 먹고 너는 5% 먹고 너는 15% 어떻게? 총 합쳐서 몇 퍼센트가 되는다? 100%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D그래프랑 마찬가지로 원그래프도 첫 번째 뭘 해줘야 될까요? 백분율을 구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백분율을 구했으면 그 각 항목을 다 더했을 때 100%가 되는지도 확인을 꼭 해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밑에 볼게요. 원그래프 알아보기라고 해서 백분율이 나와 있네요. 합계 전체가 20명이고요. 학생 수, 놀이공원 체험학습 장소별 학생 수는 놀이공원 8명이 선택했네. 그러면 20분의 8 곱하기 100이 돼서 밑에 20분의 8 곱하기 100이 돼서 40%. 과학과는 7명이 선택했네요. 총 전체 20명 중에 7명이 선택해서 35%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면 각자 백분율로서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건데 나 놀이공원 40% 자리 땅 차지 탁 했어요. 그 다음에 과학관 35% 땅 차지 탁 했어요. 유적지도 땅 차지, 그 다음에 해양관도 땅 차지 이렇게 해서 총 100%의 비율을 가지고 땅을 차지한다 생각해 주시고 원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D그래프도 마찬가지로 항목별 이름과 퍼센테이지를 밑에다 같이 적어주시고 가장 큰 덩어리부터 먼저 그 다음번에 두 번째 큰 덩어리부터 그 다음 작은 그 순서대로 땅을 차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부분의 비율을 원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를 뭐라고 한다? 원그래프라고 합니다. 밑에 볼게요. 원그래프로 나타내는 거 첫 번째, 백분율을 구한다. 백분율을 구한다. 두 번째, 합계가 100이 되는지 확인한다. 오, 이거 되게 중요해요. 3번, 그 크기만큼 선을 그어서 원을 나눈다. 오케이, 원을 나눈다. 4번, 나눈 항목의 내용과 백분율을 적어줍니다. 항목의 내용과 백분율을 씁니다. 그 다음에 원그래프의 제목을 씁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그럼 D그래프랑 선생님, 원그래프의 다른 점은 뭐예요? 원에다 그리고 D에다 그리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네, 좋아요. 너무너무 쉽죠? 그 뒤에다 또 와볼게요. 그래프를 그러면 선생님 그렸어요. 그럼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사장님이 딱 되었단 말이야. 요번 사안점 좀 갖고 오세요. 그래서 다 갖다 줬어. 너무 유능한 과장님이 나한테 선생님 그래프에 선생님이란다. 사장님 이렇게 그래프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라고 딱 줬는데 사장이 내가 이 그림 뭐야? 나 이거 모르는데 이거 설명해줘. 라고 하면 그래프를 그리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우리는 사장이 될 수도 있고 그래프를 그리는 과장 부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만약에 멍청한 사장을 만났다면 제가 만든 그래프는 여러한 느낌의 여러한 수치를 제가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보시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표현해주면 어때? 이 과장 너무 잘하는구만.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야. 이해됐죠? 우리 해석하는 거 제일 먼저 배워보도록 합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래프를 해석해볼까요? 라고 했단 말이야. 생활비의 쓰임새인데 식품비가 2016년에는 28%, 주거 광열비가 30%, 교육비가 24%, 기타가 18%. 오, 18년에는 식품비가 32% 어떻게 된 거야? 4% 늘었네요.
주거 광열비는 어떻게 됐어요? 24%로 6% 줄었네요. 그 다음에 교육비는 8%로 줄었네요. 기타 사용이 10%나 늘었네. 라고 하면서 이거를 읽을 수가 있다. 첫 번째, 2018년의 식품비는 교육비의 2배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식품비가 몇 퍼센트? 32%요. 32%. 교육비는 어떻게 돼요? 16%요. 그러면 2배 맞네요. 이해됐습니까? 2018년의 식품비는 2018년의 교육비의 2배입니다. 맞습니다. 2016년 주거 광열비는 어떻게 돼요? 주거 광열 30%, 식품비는 몇이에요? 28%. 그러면 더 많았네요. 됐습니까? 더 많았어. 2018년의 식품비는 따라오세요. 2018년의 식품비 몇이야? 32%는 2016년 몇 퍼센트? 28%. 증가했네요. 몇 퍼센트? 4% 증가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 2018년 교육비는 2016년보다 감소했나? 18년의 교육비는 16%, 16년의 교육비는 24%니까 8% 감소했네요. 네, 이렇게 우리 읽을 수 있어야 되겠다. 됐습니까? 여러 가지 그래프를 비교해 볼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밑에 볼게요. 표, 정확한 수량을 알 수 있어요. 거기다 체크, 여기 중요해요. 여러 가지 그래프의 특징, 별표, 왕따시만에 그려주세요. 여러 가지 그래프의 특징, 표, 정확한 수량을 알 수 있습니다. 수량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정확한 수량. 됐습니까? 1에서 10까지 다 할 수 있잖아. 그치? 돼지 아까 전에 배웠잖아. 막대 그래프 볼게요. 막대 그래프는요, 이렇게 세우는 거 있죠? 이렇게 세우는 거 있잖아? 이런 걸 뭐라 그래? 막대 그래프라고 하는데, 한눈에 보기가 쉬워. 어디가 더 많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고, 한눈에 비교하기 쉽고, 각각의 크기를 비교하기에 편리합니다. 왜? 높이로서 딱 적당하게 표시되잖아요. 얘보단 얘가 더 높구나. 얘보단 얘가 더 낮구나. 라는 거 표시할 수 있잖아요. 꺾은 선 그래프는 어떻게 하는 거야? 꺾은 선 그래프는 그 막대 그래프의 정중앙에다가 점을 그어서 선을 그어서 나타낸 거를 뭐라고 한다? 꺾은 선 그래프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꺾은 선 그래프도 뭐예요? 수량이 변화하는 모습을 알 수 있어. 선생님이 몸무게가 원래 30kg였다가 40kg였다가 50kg였다가 살을 빼서 40kg였다가 60kg였다가 70kg였다가 쭉쭉쭉쭉쭉쭉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어. 이 선생님이 좀 빠졌다가 다시 쪘다가 빠졌다가 다시 쪘다가 그러다가 푹 쪘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이해됐습니까? 볼게요. 밑에 볼게요. 그림 그래프는 우리 돼지 모양이 있었지? 그래서 많고 적음을 쉽게 눈으로 볼 수가 있고, 근데 조금 아쉬운 건 뭐예요? 정확한 수량을 알 수는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상징적인 그림을 사용해서 재밌게 나타낼 수 있다. 쌀은 쌀가마니 모양이고, 옥수수는 옥수수 모양이고, 사람 모양은 스마일 모양이고,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원그래프 봅시다. 원그래프는 비율을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고, 항목끼리 비율도 쉽게 비교할 수 있다. 뭐예요? 한눈에. 그래프는 뭐야? 한눈에. 그러면 그래프에 대한 부분 특징은 세 글자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다라는 게 제일 큰 특징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D그래프도 마찬가지고요. 비율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고 항목끼리 비율도 쉽게 비교할 수 있죠. 이만큼 차지, 이만큼 차지, 이만큼 차지 이거 다 볼 수 있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나타내기 알맞는 그래프는요. 봅시다. 옆에 월별 나의 키의 변화는 뭐가 좀 낫다 그랬죠? 선생님 몸무게의 변화? 꺾은 선 그래프. 권역별 감자 수확량. 감자 수확량은 뭐 있겠어요? 그림 그래프도 괜찮고요. 막대 그래프도 괜찮을 것 같고, 원 그래프도 괜찮을 것 같고, 띠 그래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좀 꺾은 선 그래프는 좀 별로다. 그치? 다른 데랑은 변화되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해야 되는 거면 원이나 막대나 그림이나 이런 게 좋겠다. 그쵸? 우리 반 친구들의 혈액형 이건 뭐예요? 그것도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기 때문에 막대 그래프나 띠 그래프나 원 그래프가 가장 좋겠네요.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과목 이것도 마찬가지죠?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기 때문에 원 그래프나 막대 그래프나 띠 그래프가 좋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줘도 어디까지 우리가 풀 수 있어요? 네, 끝까지 문제 풀 수 있어요. 전혀 어려운 단원이 아니에요. 선생님이랑 다음 주에 만날 때 이 부분 다 마무리돼서 가져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이스토리를 하는 친구들은 자이스토리 5단원을 다 마감해가지고 오시면 되고, 우리 만점왕을 하시는 분들은 129쪽까지 다 5단원 마무리 해주시고, 실전 문제집도 다 마무리를 해서 서술형은 노트에다가
이 본책에 대한 서술형은 그냥 여기 책에다 하시지만 우리가 실전 문제집에 있는 그 서술형은 문제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답이랑 풀이 과정만 쫙 적어서 서술형 문제 노트에다가 정리를 좀 해가지고 5단원 다 마감해서 채점만 받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는 문제는 별표 쳐가지고 가져오시고요. 다음 주에 우리 안전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5단원 다 실전 문제집까지 다 마무리해가지고 와야 된다. 자이스토리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건강하게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